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된 굉장히 유명한 한국 단편소설이죠. 그럼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봉평의 여름장, 해가 아직 중천에 있지만 장사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왼손잡이이자 옷감을 파는 허생원은 같은 업을 하는 조선달에게 마무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조선달은 내일 장을 기대하자 말했죠. 다른 상인들 역시 정리를 하고 있었기에 둘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조선달은 봉평장에서 술집을 하는 충주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충주집이 동희에게 넘어간 것 같다며 충주집이 운영하는 주점을 가보자 말했죠. 충주집에 간 허생원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충주집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지만 곤보인데다 숙기가 없어 여자와 인연이 없었는데 충주집과 놀고 있는 동희를 본 것이죠. 그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대낮부터 술을 먹고 여자들과 논다며 장돌뱅이 망신을 시킨다며 동희를 혼내고 뺨을 때렸죠. 동희는 대들며 일어섰지만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술집을 나갔습니다. 충주집은 허생원에게 투정을 부렸지만 조선달은 허생원의 행동이 젊은이들에겐 다 도움이 된다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허생원은 아무 말 없이 나간 동희가 측은해졌고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너무한 건 아닐까 신경 쓰였죠. 술을 마시는 동안 동희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동희가 헐레벌떡 허생원을 찾아왔습니다. 허생원의 당나귀가 날뛰고 있다고. 허생원은 허겁지겁 당나귀에게 달려갔습니다. 20년의 세월을 함께한 당나귀는 허생원이 오자 서럽게 울어댔죠. 허생원은 아이들이 묶여있던 당나귀를 괴롭혔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호통을 쳤지만 아이들은 요리조리 도망다니며 허생원을 약올렸습니다. 허생원을 쫓아온 조선달과 동희는 아이들과 있으면 끝이 없다며 이동을 하자 했죠. 젊은 시절 돈을 꽤 벌었던 허생원은 도박으로 돈을 다 잃고 당나귀까지 팔 뻔했었습니다. 다행히 당나귀는 팔지 않았고 장돌뱅이로 연명하며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허생원은 당나귀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허생원은 조선달과 걸음을 옮겼고 보름을 갓 지난 달이 부드러운 빛을 길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허리 메밀꽃밭에 내리는 달빛으로 풍경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허생원은 달밤에 어울린다며 젊은 시절 봉평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일 앞에 있던 허생원의 말소리가 제일 뒤에 있던 동희에게 제대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조선달에게는 수도 없이 되풀이했었던 이야기였죠. 봉평에서 오늘같이 장이 선 날 밤 더위에 잠을 설치던 허생원은 개울가에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에 간 그는 울고 있는 성서막내 딸을 만났습니다. 봉평에서 가장 가는 미인이었죠. 허생원을 본 그녀는 매우 놀랐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강제로 보내는 시집이 너무 싫어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허생원과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죠. 다음날 허생원은 떠났고 다음 봉평에 장이 열렸을 때 성서막내 집안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허생원은 조선달에게 그때부터 반평생 봉평을 잊지 못한다 했죠. 산길을 벗어나 큰 길에 접어들자 꽁무니에 있던 동희가 허생원의 옆으로 왔습니다. 허생원은 동희에게 충주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너무 서럽게 생각하지 말라 말했죠. 동희는 아니라며 부끄럽다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어머니뿐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동희는 자신의 어머니가 제천에서 처녀로 자신을 낳은 뒤 쫓겨나 아버지를 모른다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의부를 얻어 술장사를 시작했지만 의부는 망난이었고 자신은 집에서 뛰쳐나와 장돌뱅이를 한다 말했죠. 허생원은 개울을 건너며 어머니의 고향이 제천이냐 물었습니다. 동희는 아니라 했죠. 어머니의 고향은 제천이 아니라 봉평이라고. 허생원은 아버지의 성을 물었고
동희는 아버지의 성도 모른다 했습니다. 허생원은 당황하며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버렸고 동희가 허생원을 구해줬죠. 허생원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동희는 어머니가 늘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셨다 하고는 가을에 봉평에 모셔올 거라 말했습니다. 조선달은 개울에 빠진 허생원을 타박했습니다. 허생원은 나귀가 낳은 나귀 새끼를 생각하느라 물에 빠졌다며 나귀 새끼가 너무 귀여웠다 말했죠. 그리고 조선달에게 대화장을 간 뒤에는 제천에 가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희에게 함께 가지 않겠냐 제안했죠. 왼손잡이 허생원은 왼손에 나귀의 채찍을 가지고 있는 동희를 바라봤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은 배경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문체로 유명한 소설입니다. 메밀꽃 핀 장면을 너무 아름답게 묘사해서 메밀꽃을 보러 소설의 배경이 되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죠. 지역 축제도 있고요. 자연스러운 암시를 통해 간결한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묘사와 어울리는 등장인물들의 절제한 감정 표현까지 단편이지만 너무 재미있고 여운이 남는 소설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달빛을 받은 메밀꽃밭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소설,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김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